숲에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숲을 떠들썩하게 해줄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예의도 바른 걸 보니 이 숲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숲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지내야 했던 어린이들은 숲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지금부터 가서 나뭇잎이나 꽃이나 자연물을 주워서 또 어떤 숲을 꿈꾸게 될까요? 또 안에만 있으면 친구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고 답답한 분도 더 많이 있는데 숲에 나오면 그래도 한 번씩 마스크를 뺄 수도 있고 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공기를 더 맑은 공기를 숲에서 마스크를 빼고 활동을 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반겨주는 유아숲 체험장에는 신기한 것도 많습니다. 어때? 이쪽으로 와야지. 잠깐 이거 도토리 같은 거야. 알일까? 아니요. 누구 것 같아? 알이에요. 도토리가 누나가 이거. 설익은 솔방울도 흔한 나뭇잎도 모두 재밌는 놀잇감이 됩니다. 도토리 같은 거. 발로 그 생명을 이제 함부로 죽일 수도 있어.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쟤도 여기 숲에 살아가는 생명이고 나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물이구나라고 느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낯선 단어처럼 막막한 날들이지만 새는 여전히 노래하고 어린이들은 나무처럼 싱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한 그루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숨 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숲에 오면 나무 따기가 너무 좋아요. 구멍 뚫려 있어서 다람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 지혜와 해답을 숲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태백산맥을 넘는 대표적인 고갯길 미시령. 그 숲속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아하니 평범한 등산객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 길도 없는 것 같은데 별다를 것 없는 숲속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이 수상한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원. 이들이 숲으로 온 까닭은 미세먼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왜 숲에서 연구하나요?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그 미시령은 11월 그리고 영월은 9월에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2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북쪽의 고갯길인 미시령은 백담사와 울산바위 등 명소를 끼고 있어 교통량이 많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숲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숲 구조를 개선하여 바람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도로의 나쁜 공기가 바람길을 타고 숲으로 들어오게 도와준 것이죠. 숲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령에 이어 영월의 소나무 숲으로 향하는 연구팀. 큰 길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미시령과는 달리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깊이 들어왔는데요. 이곳에서도 미시령과 비슷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를, 다리 구조가 재미내는
연구팀은 나무를 속간해서 바람길을 만든 감벌숲과 바람길을 만들지 않은 숲 두 군데에 미세먼지 측정넷을 설치했습니다. 동시에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지요. 실제로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40m, 50m 안의 공간에서 우리가 숲 구조를 바꾸어 놨습니다. 바람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곳에서는 바람길이 일어남으로써 풍속이 세지고 그럼으로써 제기했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숲 쪽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잘 안착이 되고 흡착이 됩니다. 올 여름까지의 측정 결과 연구팀의 예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원래 숲과 간벌한 숲을 비교해보니 미세먼지 농도는 48%, 초미세먼지는 40% 정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숲으로 이동한 거죠. 이를 활용하면 도시 외곽 숲을 이용해 도심의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숲 구조를 바꾸면 정체되어 있던 공기에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그 바람길을 따라 차고 맑은 공기는 도시로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는 산림으로 보내져 가라앉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산바람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바람길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숲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와 국가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조성된 완충녹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1 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미세먼지 나쁨인데요. 예전에는 주거지역의 나쁨 일수가 1년에 142일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8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폭 200m, 길이 3km의 거대한 숲이 가져온 변화는 뚜렷합니다. 숲이 생기기 전에는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높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역전됐습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숲의 역할은 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 2월부터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주거단지는 산업단지보다 미세먼지 농도 27%,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낮았습니다. 완충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숲 구조를 개선을 해서 찬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찬바람을 도시로 공급해줘서 더울 때, 폭염이나 이런 더울 때는 찬바람을 도시에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찬바람을 도심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숲을 우리가 구조를 개선을 해서 찬바람을 끌어들이고 오염물질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이고 그런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그 여파는 작지 않습니다. 한 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 해에만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조 230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전 국민을 마스크 전문가로 만들기도 했지요. 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푸른 숲은 더 이상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숲을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여러분은 우리 곁의 숲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는 나무로도 이렇게 정화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심어져 있으면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미세먼지 발생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무 자체가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때까지 살았네요.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연구센터의 연구팀을 다시 만난 건 서울에서였습니다. 연구팀은 홍릉 시험림에서 도심과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를 밝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상 데이터와 함께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홍릉 시험림은 지척에 도시고속도로가 지나는 도심이라 도시숲의 모델로 삼기에 최적의 장소지요. 홍릉숲과 미세먼지 농도를 대조할 곳은 직선거리 1km 정도에 위치한 청량리역 앞입니다. 역 앞에 소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은 작은 교통섬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청량리역 주변은 교통환승센터가 위치해 교통량이 특히 많습니다. 홍릉숲과 청량리역 앞에 설치된 2개의 측정넷은 하루도 빠짐없이 10분 간격으로 24시간 내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저희가 이 기계로 측정한 거는 2019년도 8월 말 정도에 지금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했을 때 이게 약간 그 시기마다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기에 따진다기보다는 지금 도심과 그 숲 내부하고 2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그 숲에서 낮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저감률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서울을 뒤덮은 날에도 홍릉숲의 미세먼지 농도가 청량리역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1km 거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요즘 숲세권이 인기라고 하는데 숲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의 가로수가 푸르러지는 봄날, 창원에 왔습니다. 지금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거대한 통합시가 됐지만 원래 창원은 1970년대에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때 녹지도 함께 조성되기 시작했죠. 도시계획 당시에는 현사시 나무와 메타세카이아 등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식재하여 빠른 시일 안에 녹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계획 정원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옆 15km에 이르는 창원대로의 한쪽은 모두 거대한 공원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2000년대 지역 기업들과 시민들이 직접 꾸민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시민들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자연 친화적이라서 좋고 애기가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라서 매우 좋습니다. 확실히 창원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주말에 이렇게 편하게 와서 쉴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도시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도 창원대로 공원 일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추가로 만들었고 가로수 하나하나 신경을 씁니다. 띠녹지에는 관목류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뭇잎 뒷면이나 앞면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빨아들이고 흡수해 줍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의 저감에 노력하고자 주요 도로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그 도시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외출하기 힘든 요즘 내 삶과 가까운 도시숲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화율이 9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 도시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도시 내에서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더울 때 도시 지역의 열섬 완화 현상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순기능 말고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숲을 잘 조성하고 가꾸고 이용하면 그 문제에서도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도시숲에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백산 자락, 맑은 숲에 아늑하게 자리한 국립산림치유원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푸른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녹색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가끔 여행을 오시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숲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 일상에서 지치신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감정 노동자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일상 자체가 너무 딱딱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십니다. 힐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산림을 이용한 치유는 80년대 독일에서 숲의 지형과 기후, 햇빛, 물 등을 이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산림치유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물소리랑 새소리도 들으면서 좀 잡생각도 비워지는 것 같고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관심을 받으며 장래가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올 여름에도 미래의 산림치유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며 국립산림치유원에 머물렀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그 캐나다 학교나 다른 학교들의 이 수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산림치유에 대한 수업이 많더라고요. 같은 선진국들의 커리큘럼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산림치유가 미래에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립산림치유원에 인턴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치유는 그저 숲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경관, 햇빛, 음이온, 피톤치드, 산소 같은 치유 인자들을 프로그램에 녹여서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림 치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고령자의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의 치료에 활용하면 좋다는 의미지요. 감정 노동자도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은 높아졌습니다. 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분들은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항상 극한 상황에 노출되는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산림치유 후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 긴장, 피로, 분노, 혼돈,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낮아진 대신 활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효과를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도시숲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명상법 등을 일상생활에 있는 가까운 숲에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어디에나 공평하게 내립니다. 막꽃을 피우려는 봉오리에도 길에도 담에도 지붕에도 다 같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맞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커지겠지요. 그렇게 어디에나 쏟아지는 비처럼 햇빛처럼 바람처럼 숲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넉넉한 품을 내어줍니다. 도시의 빌딩 사이에서 팬데믹이라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도시숲은 유일한 숨이자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산의 숲과 도시의 숲이 연결되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토에 맑은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오늘을 숨쉬고 내일을 꿈꾸는 일입니다.